친해지는 누구시죠? 아, 저는 이글루라고 하고요. 아세요? 제가 이걸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얼굴은 많이 뵀거든요. 아니 저 작곡도 하고 이제 건반도 치고 뭐 그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피아노 소리가 잘 들려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아, 네. 오늘 이거 신제품 또 요즘에 인기라고 해서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에 PXS 7000 네.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네. 우리 이글루 씨가 뭐 제품 연주도 해보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제품 이제 어떻게 쓰는지 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죠. 제가 또 사용을 잠깐 해보니까 네네. 조작법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네. 중급 이상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능이 알짜배기로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조작이 되게 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 이쪽으로 좀 네. 와보세요. 예. 여기에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 네. 이제 피아노 소리 이제 보통은 우리는 음색을 바꾼다 하면 원래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어가지고 음. 동글뱅이 샥샥샥샥 해주면은 그냥 짜자자자자작 음색을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네네 이렇게 터치로 돼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간편합니다. 버튼이 색깔도, 고장 날 일도 없고 네네. 색깔도 보세요. 너무 좀 예쁘게 돌아가는 그러네요. 약간 아이언맨 원자로처럼 돌아가죠.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아노 하면은 바로 피아노 기본 음색으로 돌아오고 EP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EP 음색이 나오고 네네. Others 하면은 이제 다른 뭐 이런 음색들이 있죠. 클라비넷도 있고 드럼도 나오고 뭐 오르간도 있고 오르간 소리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스트링 스트링 소리도 굉장히 좋네요. 네. 스트링은 이제 현악기 아시죠? 네네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기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기타 소리도 있을 수 있겠고. 약간 클래식 기타 같은데요, 소리가? 그쵸, 약간 스틸 기타. 기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네네. 뭐 이런 기타도 있고 예를 노래도 들어서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노래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노래는 좀 이렇게 일렉 기타 사운드를 통해서 락 장르까지. 이런 피치 밴드를 통해 가지고 비브라토 사운드도 내줄 수가 있네요. 그쵸. 보통은 이렇게 누르면 이런 사운드인데 네. 피치 밴드를 이용하면은 이제 기타의 네네네. 비브라토라든지 그런 효과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멋있네요. 손가락을 움직이는 효과라든지 네. 여기 컨트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음.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누른 거고 네. 컨트롤 버튼 누르면 조금 변형이 돼요. 이따가 이거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랑 네. 그다음에 좀 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돌리는 방법이랑 이제 그러면은 피아노 EP밖에 없지 않냐, 아더로 다 하나 묶어놓으면 어떻게 찾냐라고 네. 하시는데 드럼 찾을 때 뭐 이럴 때는 이 엔터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가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엔터 버튼이요. 네, 피아노도 있고 클라비넷도 있고 하프시코드, 비브라토, 오르간.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부분을 밑에 부분을 누르니까 이게 바가 내려가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누르면은 바가 내려가는 이게 방향키 버튼도 하거든요. 위로 올라가고. 네네네네. 이거는 왼쪽 오른쪽. 그죠? 그래서 내려가고 기타 예를 들어서 베이스 종류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네. 엔터를 누르게 되면 베이스 종류가 쫙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베이스. 슬랩 베이스 한번 쳐주실 수 있으세요? 슬랩 베이스 좋죠. 슬랩 베이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네. 엑시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길게 누르시면 슬랩 베이스가 되는 거죠.
사운드 좋은데요? 약간 네, 슬랩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나 기타 같은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리얼에 가깝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쫀득해지고 더 땡기는 맛이 있는데 확실히. 네, 땡기는 맛이 있고 네. 굉장히 그 서브 악기들이 많이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S7000에서는 피아노 사운드뿐만 아니라 물론 피아노 사운드도 좋아졌지만 네네. 다른 것들도 훨씬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다. 네, 네. 뭐 이게 제가 뭐 와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좋아졌어요. 저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네네네. 안 좋아진 부분은 이제 안 좋아졌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거짓말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저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다리 떨고 땀 흘립니다. 다리 떠시는지 안 떠시는지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되거든요. 신발도 이쁜 거 신고 오셨네요.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쁜 것만이랑 찍으니까. 네. 자, 다음은 이제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레이어라는 건 뭐냐? 이제 이제 두 개의 소리를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되게 다른 것만 보면 조작이 되게 불편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저 또 가야 됩니까? 또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너무나 직관적으로 키자마자 이 화면이 나와요. 켜시자마자 이 데모, 메트로놈, 스플릿, 레이어가 나오는데 네. 뭐 더도 말도 할 거 없이 그냥 냅다 F4잖아요. 네네. F4를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그럼 여기에 위에 레이어라고 뜨죠. 이거를 하면은 꺼지고 네. 이걸 하면은 켜지고. 그래서 만약에 기본이 피아노로 돼 있는데 음색 네. 1이 피아노로 돼 있다 네. 하면은 음색 2랑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섞을 음색을 이걸 누른 다음에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까 피아노가 기본이었잖아요. 네네. 그 피아노에 섞는 거니까 스트링이랑 섞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면서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섞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이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레이어 옆에 F3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스플릿 기능 같은 경우 스플릿 기능 같은 경우에도 네. F3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플릿이라고 위에 SP라고 스플릿이라고 이제 네네네네네. 켜집니다. 네. 뭐 스페셜 아니고요. 스플릿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플릿 같은 경우는 왼쪽은 건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내가 지정한 음색을 쓰고 오른쪽도 내가 지정한 음색을 쓴다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잖아요. 네네. 지금 베이스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음. 근데 여기부터는 파샵부터는 파샵. 네. 보통 베이스가 여기서 움직이니까.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걸 바꿔볼게요. 음색을. 일반 베이스. 네, 그죠? 예. 그죠? 네.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얘는 베이스를 가고 얘는 건반을 칠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인 밴드가 될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쵸? 그리고 여기를 꼭 건반이 아니라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기타 뭐 EP 아니면 기타로 해놓고 네네. 아까 스플릿 버튼 누른 다음에 뭐 베이스나 해서 같이 칠 수가 있겠죠. 네. 얘는 다른 악기, 네네. 여기는 또 피아노나 또 이제 솔로 악기들, 네. 여기는 깔아주는 악기들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네. 그냥 그러면 눈에 익히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쓸 수가 있게.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아까 네네. F1, 2, 3, 4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네, 맞네요. 그 다음에 음색 설정만 거기서 네네. 섞고 싶은 음색이나 이제 나누고 싶은 음색을 선택만 해주면 되는 거고. 네, 맞네요. 메트로놈 같은 경우도 이제 F2를 누르면은 잠시만요.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모르실 수 있으세요. 네네. 왜냐면 연습하실 때 이제 메트로놈을 많이 맞아요. 쓰시거든요. F2를 누르면 바로 메트로놈이 바로 뜹니다. 그럼 여기서 템포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동글뱅이로 145, 100, 100, 100, 100 몇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네네. 펑션 누른 상태에서 재생 네. 버튼 아. 펑션 플러스 재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올리면 아. 미친 듯이 빨라지죠. 예.
그다음에 내려가죠. 내려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숫자로 맞출 필요 없이 밑에 하면은 지정돼 있는 템포가 있어요. 알레그레토, 뭐 알레그로, 비바체. 숫자가 저장돼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중간, 빠름, 뭐 이렇게. 네네. 요걸로만 조절을 하셔도 돼요. 솔직히 위에 거 숫자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네네. 중요한 건 여기서 리듬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아, 여기서는 드럼 리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게 돼? 자, 보세요. 또 지금- 가야 됩니까? 네, 네. 오세요. 아니, 오세요. 와주세요. 지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메트로놈이라 돼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패턴부터 말씀드리면 음. 얘는 6번마다 한 번씩 띵 이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두 번이면 2비트면은 띵땅 띵땅 이렇게 네. 나오는데 보통은 4비트로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웬만한 곡들은 4비트 안에서 다 됩니다. 네. 템포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 타입에서 바꿔버리면 오. 이제 드럼이 나오게 되죠. 패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턴을 바꿔주시면 오. 셔플. 그리고 16비트 뭐 팝도 있을 수 네. 있고 16비트 거기서 좀 빠르게 얘는 좀 빠르게 해주시면 그죠? 16비트 셔플 발라드 8비트 오. 굉장한 다양한 리듬이 있습니다. 댄스도 있고요. 이렇게 댄스. 여기에다가 그 피아노 연주하시는. 오.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뭐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즉흥적으로 뭐 많이 해볼 수도 흥분하셨어요 있겠고. 지금. 네.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한 화면에서 다 되니까. 네네네네. 메트로놈하고 리듬을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뭐 밴드 하시는 분들께서 집에서 연습할 때 드러머에 맞춰가지고 미리 연습도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합주할 이 때 리듬이 들어있는 걸 되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리듬을 이렇게 간단하게 킬 수 있다니. 음. 그리고 너무 이게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메트로놈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네네. 그러면은 또 보시면 밑에 메뉴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메트로놈이 만약에 시끄러우시면 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볼륨. 이게 너무 만약에 펑션 재생. 네. 멈추실 때는 다시 재생 버튼 다시 한번 누르시면 멈추고요. 그러면 이거 너무 시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볼륨을 이렇게 되게 낮게 할 수도 있고 네네네네네.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레코딩 이제 녹음할 때 얘를 킬 거냐 끌 거냐. 네네. 일단은 제가 녹음할 때 킬 거니까 일단 켜놓겠습니다. 네. 켜놓고 이거는 플레이할 때 킬 거냐 끌 거냐 음. 뭐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고요. 얘로 다시 멈추시면 됩니다. 딱 몇 번 보면은 쉽게 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너무 간단하죠. 뭐 아르페지오 같은 기능도 있고요. 컨트롤 좀 중요한 거는 네. 12번 컨트롤에서 이제 F1을 누르면 아르페지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제가 누른 화성에서 네. 누르고만 있어도 네. 뭐 되게 자동 만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랜덤으로 네. 이 음들을 이제 내주는 걸 이제 아르페지오라고 하고요. 네네. 처음 이제 네,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하시면은 이제 네, 뭔가 그런 이런 아르페지오들을 이제 들어볼 수도 있고 한 거죠.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버튼들에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버튼은 딱히 기능이 지금 지정돼 있지가 않아요. 네네. 뭐 누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아르페지오를 찾기가 귀찮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 버튼을 아르페지오 버튼으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4를 누르면 네. 이 12번으로 간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 네. 붙여주시겠어요? 어. 네,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 음. 이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버튼은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아까 기타에서 이제 조금 소리를 변형하게 돼 있고 네. 그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쭉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정도를 쭉 올리게 되면은 네. 아이고 더 모듈레이션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기타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음색 이동하실 때는 또 여기 말고 위로 가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제일 위로 가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타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컨트롤 버튼을 모듈레이션 버튼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누르는 거랑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감이 되게 좋은데요? 네네 드라이브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피치 밴드로는 피치를 조절하는 거고 얘는 변형시키는 거죠. 비브라토 정도. 네네 그렇게 가고 그런 정도로 쓰고 이제 컨트롤 아까 패널에서 이제 모듈레이션 말고 얘를 다른 기능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터리라든지 아르페지오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를 이제 다른 버튼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얘를 누르면 이제 아르페지오 켜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멋있네요.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공연할 때 내가 원하는 음색을 바로바로 이렇게 찾기 힘들다. 네. 즐겨찾기 해놓고 바로 버튼 하나로 눌러서 음색을 바로바로 바꾸고 싶다. 네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 이게 1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 스플릿 메트로놈이 있는 기본 화면이죠. 네. 여기서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레지스트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F1 뱅크를 클릭해 볼게요. 네. 뱅크라는 거는 은행이죠. 네. 은행에 음색을 저장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뱅크 1번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뱅크가 몇 개가 있다? 24개나 있어요. 와. 24개의 은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뱅크 2에 저장하든 1에 저장 신한은행에 뭐 입금을 시키든 네. 국민은행에 입금을 시키든 PPL 아닙니다, 여러분. 네. PPL 아닙니다. 네, 그럼 K은행에 먼저 입금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는 거 그냥 엑시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2로 하고 싶으시면 뱅크 2 선택한 다음에 그냥 뭐 뱅크 2 선택한 다음에 그냥 엑시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럼 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음색을 찾습니다. 뭘 저장해 볼까요? 약간 이쁜데요? 얘를 한번 저장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장을 하려면은 우리 스토어를 누릅니다. 스토어가 저장이라는 뜻이죠. F2 여기 써 있죠. 다 이거 영어로 스토어? 다 써 있습니다. 네, 예, 스토어. 스토어 예. 저장한다. 그래서 F1을 해서 눌러서 이제 그러니까 뱅크 2가 이제 신한은행인데 계좌가 4개 있어요. 계좌 4개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 하나당 계좌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어느 계좌에 입금시킬 거냐. 네. 그래서 저는 레지스트 1에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장할 거니? 예스 하면은 오른쪽이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요. 컴플레이트. 네, 컴플리트가 됐고 네. 만약에 두 번째 계좌에 다른 음색을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계좌에는 뭐 조금 독특한 음색을 두 번째 계좌에 뭐 기타를 나일론 기타를 해본다고 네. 칠게요. 그럼 그냥 스토어 누르는 거예요. 2번. 스토어 눌러서 이번엔 2번 계좌에 저장을 할게요. 그럼 예스. 예스.
그럼 컴플리트가 됐죠. 네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잘 저장이 됐는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불러와서 쓰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거죠. 네네네. 잖아요. 네, 3번으로 갑니다. 그럼 이미 저장돼 있는. 네네. 자, 아까 1번 뭐였죠? 1번은 이 EP 소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로 갔다가도 네네. 막 쳐요. 하다가 바로 이거 누르면 바로 EP로 가게 되고, 아까 여기는 뭐였죠? 기타 소리를 나일론 기타. 네, 나일론 기타죠. 네, 하면은 나일론 기타 오. 바로 뽑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마다 4개의 계좌가 있고 네. 그런 은행이 24개가 있다. 음. 24 곱하기 4죠, 그러면. 좋네요. 96개인데 96개의 음색을 가지고 우리가 뱅크만 바꿔가면서, 은행만 바꿔가면서 계좌에서 음색을 꺼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을 경우도 있지만 네네. 집에서 이렇게 벽에다 붙이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맞죠? 네. 벽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이제 가운데서 칠 때도 있고, 이제 뭐 책상 위에다 놓기도 하고, 맞아. 여러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 따라서 네. 스피커를 최적화가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이 데스크에다 놨을 때나 벽에 붙였을 때나 그 모드를 다르게 해서 최적의 소리가 스피커마다 소리가 위치가 다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있다는 거를. 아, 이게 진짜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자, 한번 해보고. 자, 아까 3번까지 했죠. 네네네네. 아까 3번까지 했잖아요. 요거 4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막 네. 즐겨찾기까지 했잖아요.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4번에서 이 F3,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리스닝 파트에서, 자, 리스닝 파트에서 F2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F2 스피커 모드. 스피커 모드 하면 얘가 홀에서 치냐, 아. 이거는 다른 건반에도 있는 기능이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홀이고 이제 서라운드. 네. 출력이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러네요. 홀 플러스 서라운드. 음. 그리고 그냥 홀. 잠시만요. 피아노 사운드로 해서 더 잘 들려드릴 것 같은데. 홀. 서라운드. 느낌이 달라요, 지금. 그다음에 홀 플러스 서라운드.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제품을 공간감이. 실제로 구매하시던지 아니면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 기능을 쓰셔야지 내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는 다른 것만 해도 있는 기능이라 하시잖아요. 네네. 없는 기능, 아까 저기 벽에 붙이던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 또 가야 됩니까? 네네. 빨리 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자, 아까 4번에서 네. 이게 이제 스피커 모드였고, F3을 누르게 되면 피아노 포지션 스탠다드 이게 있어요. 이거는 표준이죠. 그냥 표준. 네. 그다음에 누르면 월, 벽. 월. 벽에 피아노를 붙였을 때 네네. 최적의 소리를 내주는 모드. 음. 벽에 소리를 내주는 모드고, 그러면은 센터, 센터. 중앙에 놨을 때, 아, 건물 그 뭐 방 중앙에 있을 때. 예.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블 테이블 위에 올려놨을 때 최적의 소리를 내주는 포지션 모드가 있습니다. 피아노 포지션, 음.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거냐에 네네. 따라서 얘를 설정을 해주시면 그 어디다 놓는지에 맞춰서도 스피커의 출력이라든지 어떤 그 위치라든지 소리가 나오는 미세한 위치라든지 그런 게 변하면서 네네. 아주 최적의 그 위치에 맞는 최적의 소리를 연주자에게 최고의 시간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PXS 7000이네요. 아, 그쵸. 이런 게 네. PXS 3100이나 이런 모델에는 이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더 고급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제가 뭐 300만 원대부터 뭐 400만 원대, 500만 원대 건반도 다 갖고 있지만 네네. 이런 기능은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는. 아까 서라운드 홀까지는 봤는데 네네. 피아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뭐 테이블이니 뭐 벽에 붙이니 해서 스피커 미세 출력과 위치를, 소리 나는 위치를 조정해 준다는 거는 정말 이건 신기술인 것 같아요. 피아노가 나에 맞춰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녹음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 레코딩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녹음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아, 자, 녹음 버튼 누를게요. 네네. 녹음을 눌러요. 빨간색 됐어요. 그쵸? 오. 그 다음에 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메트로놈 켜놨죠. 녹음할 때. 그래서
녹음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이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죠. 아, 녹음 버튼을 다시 눌러주셔도 되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다시 들을 수가 있냐? 네. 어떻게 다시 듣냐? 아까 여기서 5번 5번. 송 플레이. 송플레이. 그래서 우리가 F1에 송이 있죠? 네. 여기 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래. 여기 송이라고 써 있고 네. 5번 송 플레이. 네. 송에서 F1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11번 여기다가 제가 아까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친 게 나오죠. 그죠? 노래를 녹음했을 때 이제 다른 곳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에서 보시면은 네. 11번에다가 지금 저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여기 내부에 12번도 있고 13번도 있고 예.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레코딩 버튼만 누르면 녹음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공연하시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아, 생각해요. 그렇군요. 제가 이거 쳐보니까 일단 화이트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요. 네. 이런 불빛 같은 것도 이렇게 피치밴드 할 때 이런 디테일도 너무 이쁘고 S3100에 비해서도 음색이 훨씬 좋다는 게 체감이 확 되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건반 길이 아, 말이 많던데 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피벗 길이가 사실 뭔지도 저는 이번에 30년 동안 건반 치면서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사실 뭐 이게 뭐 짧다 길다 하는데 네. 저는 그거에 따른 연주력 차이는 무모하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이거 멘트 하실 때 실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거짓말하거나 뭐 오늘 아니. 좋아서 막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면서도 뭐 검은 건반이 뭐 이게 피벗 길이가 좀 짧다 길다 막 말이 많은데 이게 뭐 무겁다 뭐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말을 좀 처음 들어봤고 네. 사실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고 저는 사실 연주력의 변화를 크게 못 느꼈고요. 저는 초보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괜히 그거를 신경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기 때문에 더 연주력에 영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않고 연주력에 사실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반 무게가 뭐 달라진다? 이 정도 아무리 뭐 피벗 길이에 따라서 건반 무게가 좀 달라지든 뭘 하든 그 달라져봤자 정말 뭐 0. 몇 그램 달라지는 거에서 아니면 몇 그램 정도 0. 몇 그램은 아닐지라도 몇 그램 정도 달라지는 거에서 연주력의 차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S7000이 피벗 길이가 짧은지도 모르겠어요. 뭐 짧고 길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카시오가 뭐 피벗 길이가 짧다고 논쟁이 났는지 뭐 짧다고 하시는지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오늘 연주하실 때 좀 불편하거나 그러셨던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네, 일단 피벗 길이는 핑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핑계 대시는 거예요. 연습을 더 하세요. 피벗 길이를 탓할 시간에 연습을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거를 만져본 소감은 터치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졌고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보시면 여기 목건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목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눌렀을 때 보통 여기가 목재가 아니고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플라스틱 건반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목재를 사용했고 한 목재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음색 퀄리티도 저는 딱 2개 보거든요. 하실 때는 음색 퀄리티랑 터치감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 뭐 나는 뭐 잡다한 기능 필요 없다 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보는 거는 음색, 수 그 다음에 그 음색들의 퀄리티를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3100이랑도 완전히
레벨이 다른 하이엔드 건반이거든요. 카시오 최강의 건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뭐 GP 시리즈라고 큰 거 있거든요. 이제 그 500만 원짜리. 그거 빼고는 얘가 최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